안녕하십니까, 윤한홍입니다. 소비재 산업은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의식주와 관련해 필요한 재화를 생산 판매하는 산업입니다. 여기에는 의류, 식품, 가구 및 자동차 부문이 포함됩니다. 주목!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 동기에 따라 소비재 산업은 필수 소비재 산업과 재량 소비재 또는 내구 소비재 산업의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필수 소비재는 말 그대로 매일매일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재화들을 의미합니다. 식품과 기본적 의류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단위당 가격이 비교적 낮지만 구매 빈도가 높고 사용기한도 짧은 편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특징적 측면은 이 산업이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매출이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매우 낮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따른 소비자 기호 변화에 따라 개별 제품과 기업들의 상승과 하락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업 전체적으로는 예측 가능성이 높고 불경기에도 기업 매출과 이익의 하락폭이 가장 적은 부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틸리티 산업의 경우처럼 필수 소비재 주식들도 경기 방어주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량 소비재 또는 내구 소비재는 가구나 자동차처럼 소비재이기는 하지만 수명이 보다 길고 구매 결정도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부문을 말합니다. 주택 관련 재화로서 가구와 가전제품, 개인 이동 수단으로서의 자동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역시 소비재 부문이기 때문에 기업 관련 부문보다는 경기에 덜 민감할 수도 있지만 필수 소비재에 비해서는 경기에 민감합니다. 이 부문은 개별 기업의 역량에 따라 고부가 가치 신제품이 탄생하거나 기존 제품이 급격히 퇴조하는 경우도 잦아서 투자 가치의 변동이 큰 부문이기도 합니다. 필수 소비재 기업으로는 국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농심, 이마트 등이 있습니다. 재량 또는 내구 소비재로는 LG전자, 코웨이, 호텔신라 등의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현대기아차도 내구 소비재 기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이미 자동차 업종에서 별도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계적 소비재 기업으로는 P&G, 코카콜라, 월마트, 에스텔로더, 홈디포, 나이키 등이 있습니다. 아마존과 이베이 등도 온라인 소비재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IT 플랫폼 기업으로서 역시 다룬 바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들 중 하나로 손꼽히는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같은 소비재 주식의 장기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버핏은 코카콜라 주식을 수십 년간 꾸준히 매입하고 보유했습니다. 안정적인 배당금과 꾸준한 주가 상승이 30여 년간 2000%가 넘는 수익률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탁월한 제품과 성공적인 판매망 관리 능력, 매기간 차근차근 개선되는 시장 점유율 등이 소비재 기업 장기 투자의 성공 사례의 공통점입니다. IT 플랫폼 기업으로도 볼 수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비슷한 주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필수 소비재 관련 기업들은 단기간 주가 변동성은 작습니다만 누적된 흐름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특히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구 소비재 기업들은 경기 변동과 실적 간의 연관도가 높아서 단기 주가 변동성이 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비재 산업에서도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화, 플랫폼화 경향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새로운 관점과 함께 높아진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고전적 성공 사례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소비재 산업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좋은 소비재를 만든다고 생각되는 기업을 무조건 장기 투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필수 소비재 시장은 더욱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일반 소비재의 전자상 거래는 아마존이라는 절대 강자가 압도적 점유율을 확보한 지 오래입니다. 전자상 거래 소비재 산업에 장기 투자하려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꾸준한 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투자자들은 얼마나 오래 보유했느냐에 따라 성공의 정도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소비재 유통산업의 경우는 아직도 뚜렷한 승자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투자와 관련한 선택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가 둘 다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 오프라인 소비재 유통기업들은 기존 시장에서도 승패가 가려지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작했습니다. 과당 경쟁으로 수익성도 낮아진 상황에서 복잡한 합종 연행이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장기간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단순 장기 투자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점은 우리나라의 작은 내수 시장에서 출발한 소비재 기업들이 거대한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 시 당면하는 딜레마입니다. 우리나라 경기 관련 소비재 기업들로서 화장품이나 의류, 자동차 기업들의 경우 중국 진출 초기에 성공적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확대하고자 공격적 현지 투자를 단행하고 난 이후 오히려 실적이 부진해짐에 따라 기업의 재무 위험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재 기업들이 미국 소비재 기업들보다 성장 과정상 불확실성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지역시장 환경 요인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장기 투자를 시작할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장 지역시장에서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갖추는 데 성공한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 경우 소비재 산업은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FM스쿨 이상 소비재 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